재활센터에서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당사자들의 취업입니다. 취업은 안정감과 함께 생활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은주 씨도 그런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최근 이 병원에 시간제 직원으로 출근해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어제부터였어요? 네. 이 일은 어때요? 재밌어요? 네, 신기해요. 신기해요? 아직은 조금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신기해요. 엘리베이터 일 가지고 뭔가 고마운지 잘 모르겠거든요. 원주시 엘리베이터 거리가 네. 걸 3층. 네. 3층을 눌러주세요. 원주 씨하고 친하세요? 아니 일 잘하잖아요. 예쁘고. 또 다른 당사자 장명익 씨. 이 병원에서 전일제 근무를 합니다. 김은주 씨의 취업에는 2017년 같은 당사자 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이 된 명익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병원에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정신장애인 분들은 저희가 인식이 좀 저희 병원 자체에서도 인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추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그러면 아까 20대 때 발병하셨으니까 한 20년 동안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잘 되고 뭐 이러시는 예전에는 안 됐는데 그래서 혼자서 막 횡설 수술도 하고 정신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이랬는데 방문하면 보통 직장에서 한 3년 이상 5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령이 생기고 일하는데 요령이 생기고 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지켜봐 주고 있고 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신감도 생기고 좀 스트레스가 줄고 그러고 일도 재밌고. 은주 씨가 일을 마치고 새로운 동료들과 식사를 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구나 생각도 그러시고 좀 적극적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근무를 또 하게 되고 시켜보니까 적응력도 좋으시고 잘하시고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지금. 원주 씨 네.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지금 여기 4분 있잖아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듭니다. 아니 녹화가 안 됐네. 취업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이들을 지켜본 부모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직장을 지금 10년 다니는 그 직장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잘 맞아서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맞았으면은 우리 애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정상인들처럼 그래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사람답게 대접을 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우리의 경우는 그래요. 상당한 그 발전이 있고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거를 국가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진 씨 내외가 버스를 탔습니다. 어머니 또 카네이션 달아드리라. 오빠가 아버지 달아드려. 그래. 어버이날을 위해 며칠 전 카네이션을 준비했죠. 예, 만수부가 하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인공이시네요. 또 꽃 달고 있으니까 이거. 그것 때문에. 밖을 안 나오고 집안에 이렇게 다 가지가지고 그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슨 말을 하나 사겠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앞에서 딴 모습만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살아있는 부처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말은 해도 그건 아무 이상 없지. 예, 괜찮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좀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결혼 처음에 한다 그럴 때는 저는 반대했습니다.
병원 나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좀 병을 안 가 있으면 좋았을 건데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제 걱정을 했죠. 근데 그리고 서로 이제 워낙 좋아하니까 반대를 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승낙을 하대요. 둘이만 잘 지내면 나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얻은 것 같아. 둘이만 잘 지내고 소리 없이 잘 살모. 예, 고맙습니다. 무슨 소린가 알아듣겠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를 살아도 그래도 용돈 주고 그래 합니다. 부모님께? 네, 한 달에 20만 원 써. 용돈 내는. 저번 달에 30만 원 들었죠. 이번 달에 30만 원 나왔대. 이번 달 우리가 일을 좀 했거든요. 저번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늘집 꽈배기 과자 공장에서. 저는 뭐 언제는 뭐 참 죽어도 눈 감고 죽을 그런 정도 지금 그마치 저는 마음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쟤 때문에 내가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병원에 입원 시켜놓고 안에 안 들어가려고 말이지. 그 이제 직원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 문 딱 닫아보는데 행무소 안 가지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나오면 말이지 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래가 막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고 그런 세상을 내가 세월을 한 10몇 년을 겪었습니다. 현지 밑에서 한 15년 가까이 됐기도 아마. 그래가 결국 이제 참 저렇게 인연을 맺고 사니까 더 바랄 거 없지. 우리 현진이면 잘 사나. 잘 살대. 약속해라. 약속한다. 도장 찍고 복사도 해라. 이렇게 복사하는 거. 늦은 오후 성진 씨 부부가 빨래를 내다 겁니다. 둘이 되었지만 아팠던 기억을 다 지우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볕 좋은 날의 빨래처럼 어깨를 기대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미래의 정신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특별한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자 이정아 씨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그녀의 강연은 한 장의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렸어요. 발표할 때 보여드리려고. 네. 사라지죠.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열면 펼쳐지는 다채로운 그림은 정아 씨의 내면 풍경이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삼각형이 아니에요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원 안에서는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는 증상이 돼요. 의사가 주는 약을 먹어야 병식이 있는 거고 주는 약을 안 먹겠다고 하면은 병식이 없는 거예요. 특히 폐쇄병원이 그래요. 폐쇄적 수용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냥 무능하지 않았던 사람도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제 옆에 있던 어떤 언니거든요. 25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20살 때 병원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예요. 그 가해자는 친족이에요. 보호자 입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미친이 되면 돼요. 그죠? 말할 수 없죠. 말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제가 되게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맨날 물어봐. 내가 나가서 살 수 있을까? 못 나갈 것 같아. 나가서 살 수 있을까? 못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못 견디겠으면 이렇게 울어요. 이게 치료일까요? 그래서 그린 거예요. 한국의 정신장애인을. 실험용 토끼 폐쇄병동 안에서 그린 겁니다. 제 다리의 상태였어요. 저런데 병원에 있는데 몸이 성할 것 같습니까?
반복되는 폐쇄병원 강제 입원은 후유증이 큽니다. 2016년의 경우 퇴원 후 자살 환자 수는 10만 명당 700명입니다. 일반인의 자살률보다 26배나 많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보건 분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지역의 정신건강의 전문가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해야 돼요. 나랑 소통했던 사회복지사가 1년 만에 그만둬.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왔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또 시작해야 돼. 그래서 몇 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이 사람도 또 금방 떠나버리겠지. 그럼 이런 류의 강의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없었죠. 있을 수가 없었죠. 감히 어디 환자가 강의를 해요. 이 시스템 안에서. 약을 먹고 집에 있어야지. 아니면 외래를 다니거나 아니면 납병원에 나와서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될 환자인데 감히 우리의 전문성에 도전을 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잘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협력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환자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닐까. 이 그림들은 정아 씨의 작품입니다. 미술을 전공했고 그 분야에서 직장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저 원래 그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많이 심화됐을 때는 치료하는 친구들 본편을 제작할 때였거든요. 유일한 의지처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급속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됐죠. 정아 씨의 주된 증상은 환청과 환시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이태원을 반복했던 긴 투병기는 병원에서 그린 이면지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치료를 그 일반 내과병동에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나 재발했을 때 이렇게 치료받았으면 됐을 텐데. 퇴원을 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일상생활을 태양하지 않았고, 치료 과정에서 다시 이제 안정감도 찾고, 기능이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치료다운 치료를 경험하게 해줬던 의사 선생님. 그 선생님은 여전히 정아 씨의 주치의입니다. 신뢰관계가 한번 생기면 정아 씨는 이제 가족보다도 저한테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냥 폐쇄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일반 환자들, 다른 과 환자들하고 섞여서 같은 병실을 썼었죠. 그리고 금세 좋아졌고 곧 퇴원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의사와 환자의 그 신뢰관계가 없으면 의사 선생님 경우에도 그 환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묻게 되죠. 묻게 되고 강제 입원시키게 되고. 빈도는 줄었지만 정아 씨에게도 여전히 환청은 남아 있습니다. 젊은데 어젯밤에는 꽃밭 가지고는 안 돼.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꽃밭 가지고는 안 돼. 꽃밭 가지고는 안 돼.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계속 반복되는 환청은. 개인적으로 난 정아 씨가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바빠져서 좋은 일 하느라고 공적으로는 바빠져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좀 챙겼으면. 우리 선생님이 제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